나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정직 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직렬편 강의 시작하는데요. 뭐 어느 정도 앞 강의 좀 듣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뭐 따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앞 강의 좀 듣고 넘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듣고 앞 강의 들으셔도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6장은 이제 우정 직렬 전문성 교재 보시면 우정 교재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분량에서 우정 파트가 뭐 이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죠. 예. 근데 일단 6장에서는 그 직렬 전문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 나왔던 질문들 뭐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재료 준비하시면 될지, 그리고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제 후기를 좀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예, 보시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좀 보셨을 텐데 대략 그냥 느낌은 아실 텐데 각 파트별로 5분 발표, 직무형, 상황형 나왔던 문제들 지난해 문제 가지고 그 일반적인 얘기는 앞에서 다 드렸고요. 이제 공통적인 얘기들은 이제 직렬에 관련된 파트 부분만 해당되는 각 과목별로 어떤 말재료를 썼는지, 그리고 직렬별로 또 어떤 질문들이 조금 특이하게 있었는지만 좀 따로 보는 챕터가 바로 직렬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후기를 좀 먼저 보시고 오셔야 되고요. 또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뭐 저랑 조금 분석적으로 우정직은 좀 어떤 게 있나, 물론 이제 다른 직렬과 뭐 크게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우정직이라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정이 관련된 질문들을 주로 하게 되니까 뭐 조금 준비들을 하셨겠죠, 다들 열심히들. 자, 그 여러분 선배들 합격생들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말재료들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또 우정에 관련된 좀 특화된 질문들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 뭐 주요 답변 사례들을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6장 이렇게 하고요. 이제 7장이 이제 직렬 업무 정책 파트인데요. 업무 정책 파트는 이제 제가 뭐 우정의 모든 거를 뭐 다 알 필요도 없고 또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말재료가 됨직한 기본적인 우정의 사업, 그리고 또 원래 좀 활동하는 것 좀 역점 사업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정이라는 게 이제 위상이 중요하죠. 우편, 금융, 보험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갖는 이제 민간과 좀 다른 지점들,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우정사업본부의 위상 등등등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들과 뭐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총정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분량은 되게 작은데요. 되게 알차게 네, 알차게 되어 있으니까 뭐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 때 늘 개념은 이제 원자료를 좀 중심으로 하자는 것과 뭐 해석되거나 이렇게 뭐 설명 자료나 뭐 기사 자료들 막 이렇게 막 때려 넣어 가지고 양늘 이런 거 말고요. 원자료를 좀 보자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말재료 준비하실 때 일종의 이제 아카이브, 그러니까 뭐가 다 모아져 있어서 일단은 여기를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찾아가시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뭐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시면 더 이상 뭐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더 뭔가 더 아셔야 되거나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용으로 이제 실제 말로 밑자락은 제가 여기서 깔아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좀 구체적인 거 필요한 것뭐 예컨대 희망 업무나 관심 분야 쪽이라면 그런 거 조금 더 좀 알아보시고 약간 또 경험해 보시고 뭐 요 정도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하시면 뭐 우정 면접 자체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자, 우정 직렬 전문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이제 뭘 구체적으로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면접을 위해서, 고과직 면접을 위해서 요거를 이제 같이 케이스 스터디로 좀 알아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요 정도를 준비해야 되겠고, 뭐 요런 경험이나 또 요런, 또 면접 준비 기간에 뭐 요런 것도 좀 해보고 이러면 또 좋겠군.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용으로 이제 하실 거니까요. 면접에 구적한 해서 좀 같이 좀 알아보고 탐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마찬가지로 보면서 넘어갈게요.
교재는 일단 대략 저 후기나 이런 것들 좀 보셨다고 전제하고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안 그러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지고요. 나중에 또 인강으로 보시면 너무 좀 늘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저는 늘 시간이 아깝다는 거를 늘 이제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밀도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교재는 그 쓱 한번 대충이라도 넘겨보신 것다고 생각하고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각자 핵심 준비 사항은 뭐 직무형 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해 우정 후기들 좀 보셨으면 뭐 대략 대충 이런 거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감은 충분히 가졌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 이제 어떤 데 관심 있는지 또 어떤 업무에 관심이 있는지 또 관련돼서 뭐 우정이니까 당연하게 우정에서는 어떤 데 정책들이나 사업이 있는지 뭐 혹은 뭐 어떤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또 관련돼서 뭐 개선점 뭐 가장 많이 묻는 게 뭐 우편적자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뭐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뭐 지난해 상황형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체국 폐국 폐국 관련된 이슈가 좀 뜨거웠었는데요. 뭐 두 가지죠. 우체국 폐국과 이제 집배원들 과로의 문제 그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 그거에 관련돼서 개선점 이것도 좀 다른 직렬에 비해선 뭐 이게 좀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여튼 그렇고요. 또 관련돼서 본인이 우정사업본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우체국이겠죠. 우체국에서 여러분 근무하실 때 업무적으로 뭐 좀 연관된 관련된 노력이나 장점 플러스 하자면 이용 경험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체국 이용 사용 경험 뭐 좋았던 것 좀 아쉬웠던 거나 좀 개선할 점 뭐 이 정도의 느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 두 개가 가장 메인이고요. 뭐 사실 제 우체국은 뭐 이렇게 비전 뭐 이런 것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단지 이제 자기 개발 주로 이제 뭐 금융 쪽 얘기를 많이 하시죠. 뭐 금융 관련돼서 이러저러하게 좀 배우겠다거나 혹은 또 다른 분들 이제 물류 쪽을 좀 더 배우시겠다거나 뭐 요 정도 아닌가 싶어요. 뭐 특별하게 부담되는 건 아닐 테고요. 관련돼서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뭐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뭐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지 좀 가이드를 드리는 걸 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제가 이제 늘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우정직이 아닙니다. 우정직. 그러니까 우정직이라는 직렬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체국 가보시면 이제 집배원분들을 우정직이라고 합니다. 또 그 집배원들이 모이신 우정노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단한 노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정직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우정사업본부의 행정직입니다. 우정사업본부 행정직. 그래서 일단 행정직이에요. 행정직이긴 똑같은데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행정직입니다. 예컨대 뭐 교육부에서 대학교 가서 하시는 교육부 뭐 주로 이제 국립대를 많이 가시긴 합니다만 교육부의 행정직을 교육행정직이라고 하고요. 또 뭐 경찰서에서 가셔서 행정을 보시는 분은 이제 경찰행정직이라고 하듯이 여러분들은 사실은 우정행정직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또 우정행정직이라는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정사업본부 행정직 혹은 행정직이라고 하시고요. 어디 가서 이제 우정직이라는 말은 면접에서는 절대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기관과 약간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대번에 티를 내는 거라서 제발 쓰지 마시고 그냥 우정사업본부 우본 행정직 우정사업본부부터 우본이라고 약칭을 하니까 뭐 우본 행정직 우정 행정직 뭐 이런 표현이 좀 더 면접하실 때 정확한 표현이니까 괜히 특히 모의 면접 같은 거 하실 때 좀 입에 좀 붙여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 조금 꽤 된 후기 중에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뭐 우정직 그랬더니 아니 우정직은 노조분들이고 우리는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면접위원이 뭐 화를 내신 건 아니고요. 이렇게 딱 지적하셔서 좀 당황했다는 후기도 아마 어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좀 워딩 쓰실 때 이런 기관명 같은 거 쓰실 때는 되게 조심조심 그러니까 예의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으니까 하시라면 좋겠다는 좀 시험이 당부 모드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처음에 보시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머물었냐죠. 머물었냐 질문 뭐 있냐. 물론 이제 후기를 보시면 뭐 대략 요 정도 사이즈를 묻는다는 감은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인원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을 이제 모아놓으면 좀 분류가 좀 꽤 됩니다. 분량 자체가 원래는 보니까 이제 우정직 그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적어졌는데요. 예전에 또 아주 많이 뽑았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들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질문들도 조금 다양하게 있다 보니 그걸 모아놓으면 좀 양이 좀 꽤 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저도 우정직 분들도 그렇고 뭐 수강생들이 꽤 뭐 상대적으로 아주 많은 편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면접 현장에 나가 있고요. 나가서 이제 말씀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질문지가 보여요. 순서도 보이고 아 이게 위에 있겠구나.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후기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종합하다 보면 조금 틀이 잡힙니다. 즉 면접위원 질문지에 이런 게 있었겠거니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질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또 뭐 이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 그러면 뒤에 말재료 파트를 좀 먼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 간단하게 그냥 짚기만 하고 일단 넘어간 다음에 다음 타임에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직무형에서는 되게 이런 류의 질문들 아마 후기를 보셨으면 뭐 약간 정리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집중해서 일단 보시고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뭐 예년에는 이제 지난해는 직무형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거만 쫙 몰아서 했는데 예전에는 그 개별 질문이라고 해서 상황형 끝난 다음에 그냥 시간 남으면 뭐 이렇게 툭툭 몇 개 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운발표나 아니면 그냥 일반 경험형 할 때 그냥 껴가지고 물었어서 질문이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예전 거 그대로 예전에도 이전까지도 이런 걸 주로 물었다. 비교해 보시면 아마 앞에 거와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따로 좀 정리해 드렸고 우선 뭐 별표까지 해가서 빈도까지 제가 따로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업무 환경에 관련된 류의 질문들, 뭐 이런 경우 어떡할래? 뭐 요런 류의 질문들, 이것도 대충 보시면 아, 되게 다 여기서 들어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테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이나 정책, 또 우정 서비스, 우편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류의 질문들, 뭐 이렇게 좀 모아놨고요. 나름대로 이게 여러분 보시기 좋게 분류를 좀 했습니다. 뭐 예전에 우편의 종류 이런 퀴즈 질문들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작년이나 한 2년 전부터 이런 류의 퀴즈 질문 잘 안 하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면접 그 준비 기간이 그 면접 시간이 방역 때문에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줄다 보니까 예전에 개별 질문 시간이 좀 5분 정도에서 길면 10분 정도까지 많이 남았어요. 40분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남을 때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지가 있습니다. 질문지에서 그냥 골라가시고 묻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 질문도 많고 질문도 많다 보니까 이제 모아놓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많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준비하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사이즈가 뻔해요. 진짜 너무 우정은 너무 뻔한 그 질문지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것만 알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거의 질문이 없을 가능성이 원래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지난해도 시간 때문에 뭐 이런 류의 질문까지 가지 않았고요. 그냥 대개 상황령 끝나면 얼추 뭐 시간이 다 끝나는 정도로 됐기 때문에 뭐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준비할 때 그래 요 정도는 그냥 뭐 약간 모르지 않는다 정도만 좀 가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하시고 이건 나중에 면접 요 아카이브는 나중에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 좀 붙여 놓으셔 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만든 목적은 뭐 질문의 전체 총량을 보여드리는 그런 느낌도 물론 있고요. 또 하나는 스터디 하실 때, 모의 면접 연습하실 때 제발 엄한 거 하지 마시고 어디서 또 이상한 무슨 압박을 받아봐야 면접을 잘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희한한 거 막 그냥 랜덤으로 막 묻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괜히 그 정신 건강에 해롭고요. 뭐 그래서 제가 면접을 잘 볼 거면 그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거를 골라서 이렇게 쭉쭉쭉 묻는 방식으로 하면 뭐 실제 나온 기출들이니까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도 좀 되어져 있고 눈에 좀 보시면 익을 거예요. 뭐 한 서너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저 페이지도 많게 하지 않으려고 되게 밀도 있게 넣어놨는데요. 포스트잇 붙여놓으셔서 그거 보시면서 그냥 집어서 묻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용도로도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문제에 관련된 약간 분류와 좀 몇 가지 설명은 요거 끝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요거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말재료 탐색 축적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말재료로 할 만한 것들을 어떤 걸 내가 좀 찾아봐야 되는가 라는 거를 조금 체계화시켜서 조금 설명드리는 그런 페이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직무형이 나올지 경험형이 나올지 원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면접 공고문을 보고요. 뭐 여하튼간에 뭐 그냥 일반적인 예전처럼 뭐 그냥 일반적인 경험을 하나 써서 그냥 묻는 식으로 질문이 만약에 개별 면접 과제에 나오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준비를 한 다음에 일단 경험형이 나오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력들을 주요하게 여러분 경험의 사례로 들고 쓰셔야 되니 뭐 사실 그게 그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약간의 형식만 달라지는 것뿐, 뭐 순서만 좀 달라지는 것뿐. 그래서 뭐 그런 건 개의치 마시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말재료를 이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좀 한번 먼저 가늠하는 것부터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포인트 있게 적어놨는데요. 뭐 그냥 한번 앞에서 했던 거 좀 정리하는 겸
약간 잔소리 모드? 예, 잔소리를 좀 많이 제가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엄한 거 안 하시는 좀 지름길이다 생각이 돼서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일단 직무형 후기, 뭐 후기를 일단 보시는데요. 지난해 우정을 직무형 후기를 이렇게 쭉 넘겨보세요. 그 파트만이라도 쭉 넘겨보시면 뭐 열심히 뭔가 쓰셨잖아요. 쓰셨는데 대신 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걱정이 뭐 특별하게 뭐 우정에 관련된 경험이나 무슨 다른 전문성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뭐 특별하게 무슨 인연이 있는 것도 되게 아닐 겁니다. 뭐 우체국 좀 써봤어요. 뭐 예, 우체국 예금 뭐 들어봤어요. 옛날에 편지 좀 보내봤어요.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택배는 뭐 많이들 쓰시니까 택배 써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 이제 김, 미역 뭐 이렇게 좀 비하적인 표현들을 쓰시는데 약간 우체국 쇼핑에서 뭐 이렇게 농수산물 같은 거 좀 사봤어요. 뭐 요 정도 사이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뭐 쓸 것도 없고 참 큰일이다 무슨 노력 뭐 이런 거 쓰려니까 깝깝하다. 하지만 여러분만 깝깝한 게 아니죠. 당연하게 여러분 선배들도 다 깝깝했습니다. 특별한 거 없었어요. 하지만 뭐 적어야 되고 성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성의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성의 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경험 노력을 도대체 어느 정도를 썼는가. 뭐 제가 영끌이라는 말이 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참 그저 애썼다 이런 느낌들 많이 드실 겁니다. 뭔가 많이 썼지만 가만히 보시면 뭐 면접 때 써봤어요, 이용해봤어요, 뭐 어디 찾아봤어요 이런 거야. 뭐 면접 준비하면 자기도 하면 되니까 됐고 다 빼놓고 그런 거 걷어내고 실제로 뭐 했지? 가만히 보면 뭐 노력이라고 쓴 거를 그러니까 과거에 뭘 했는지를 보면 이게 다 별거 없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시고 약간의 꿈과 위안, 예, 희망과 위로를 일단 받으시고요. 아, 이거를 뭐 걱정할 거 없네. 저는 이런 마인드를 일단 먼저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면 이제 너무 막연해지죠. 막, 그죠? 점점점 안드로메다로 자꾸 생각이 가게 되고 불안하니까요. 일단 노력의 범위를 파악을 하시고, 그죠? 그다음 아까 말씀대로 성의를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그래 나도 뭐요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범위를 파악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거를 이제 내가 이제 요 정도를 맞춰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 말재료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경험이 됐건 관련된 역량, 뭐 엑셀을 잘 써요. 예를 들자면 동계산을 잘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야, 체력이 저 정말 상하차도 잘했어요. 뭐 이런 느낌이라도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직무에 관심 뭐 제가 뭐 이러이런 분야에 우체국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상품 중에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직무에 대한 관심. 관련돼서 저희 본부에서는 앞으로 뭐 이러이런 걸 한다니까 뭐 이러이런 거를 좀 저도 열심히 좀 할래요. 뭐 이런 식의 스토리 라인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내 거를 좀 정리하는 준비 과정이 이제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사실 이게 면접 준비의 본질이죠. 사실은 내가 말할 거리를 찾는 것. 그래서 그냥 보고만 넘기지 마시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트가 제가 드린 게 있죠. 노란 책 앞에 보면 예, 한 3장 정도로 해서 뭐 오분 발표, 직무형, 상황형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뭐 적절하게 본인만 알게 좀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고 좀 누적을 시켜 놓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게 그래야지 내가 좀 선별도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지 뭔가 정리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다가 좀 간단하게 소소한 거라도 좀 메모해 놓으시고 좀 쌓아 놓으시는 과정 그게 이제 면접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방금 이제 할 게 바로 요 파트 이 말재료 준비를 할 때 되게 좀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좀 전체 견적을 한번 내보자 뭐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말재료에는 내 경험이나 내 노력도 있지만 연결지어서 뭐 우정본부에서 어떤 걸 하는지도 아는 것까지도 말재료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 전에 말재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걸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논술 시험 보거나 뭐 필답고사 보러 가는 거 아니고요. 어차피 면접은 말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해당되는 말들을 어떻게 좀 잘 얘기할 것인지를 좀 연습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뭐 손석희 뭐 약간 방송 리포터 자꾸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말도 안 해봤고 말을 못하고 긴장되면 머리가 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물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고 또 장담하건데 예. 닥치면 더 말들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은 저는 뭐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그냥 닥치면 다 하시게 될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말을 하냐 못하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단위가 아니고 내가 준비한 얘기를 얼마나 잘 많이 효과적으로 얘기하고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말을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거 이거 얘기해야지 자랑해야지 뭐 열심히 좀 알아본 거로 좀 뭔가 좀 얘기하고 나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면접 때 말을 못하면 꽝인 거죠. 시쳇말로. 따라서
효과적으로 말하는 법, 즉 뭐 제가 앞에서 제가 밀어내기 이런 표현을 듣는데 뭐 뭔가 질문을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든 좀 내가 뭐 이런 게 있다, 소소한 거라도요, 소소한 거라도 밀어내기 하고, 그죠? 뭐 특별한 질문, 아니 뭐 특별하게 딱 집어서 하는 질문들은 별로 없습니다. 질문이라는 게 되게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우정본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가치, 그러면 아, 네, 청렴이요, 공무원은 청렴해야 되고 봉사정신이요, 봉사 블라블라, 좋아요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런 얘기는 뭐 제가 이제 비유를 들기에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 이런 말이죠. 아무 울림 없는 얘기죠. 아무 울림 없는 얘기. 하지만 하루에 10분, 하루에 1시간씩 걸으면 수명이 1년 연장돼요. 이거는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구체성이 있고요. 예시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거나 혹은 또 뭐겠어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리는데 좋은 면접이 어떤 면접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좀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말하려고 준비했던 자랑 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나오는 면접이 좋은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거를 얘기하고 나오는 면접.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픈 특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면접 여러분들 발언한 내용을 다 털어가지고 워드에 정리하면 A4지 한 장 조금 넘는 분량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영혼 없는 얘기, 운동은 건강에 좋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버리면 본인이 얘기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 면접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건 내가 말조를 준비한 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그저 유창하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창하다라는 건 뭐 개그맨이나 리포터 뭐 아무거나 대본 없이 쫙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그건 별도의 능력이고요. 공무원의 능력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말할 거리가 있어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떠듬거리고 좀 어버버버거리고 그런 거야.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긴장하면 좀 떨어도 주고 좀 어버버버도 거리고 그래야지 뭐 당연한 거지.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뭐 좀 다른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나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대충 이런 사이즈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원래는 이제 약간 뭐 약간 늘 이제 여러분께 좀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게 좀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동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원래 미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밥상론입니다. 면접이라는 건 면접위원한테 이렇게 소담하게 자기가 정성스럽게 밥상 한 그릇을 드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무슨 그죠? 뭐 호텔 5스타 호텔에서 무슨 디너 코스가 아니고요.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좀 잘 꺼내 가지고 밥 한 끼, 아주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자기가 냉장고에 한우 뚝불 이렇게 최고급 재료가 있으면 좋아요. 그죠? 최고급 재료가 있으면 뭐 그 요리가 필요 없죠. 그냥 구우면 그 자체가 좋은 재료는 그 자체가 요리이지 않습니까? 그냥 소금만 치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말할 거리 말재료가 뭐 한우 툭불 같은 대단한 게 있으면 좋아요. 그건 자랑하시면 돼요. 하지만 뭐 집에 그런 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있는 거 넣어서 뭐 정성스럽게.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면접의 재료는 두 가지다. 핵심은 두 가지다. 뭐다? 내 자랑. 그죠? 공직 사랑. 이 두 가지를 얘기하러 가시는 거다. 내 자랑, 공직 자랑. 여기서 이제 내 자랑은 해당되는 공직에 맞는 자랑이어야겠죠. 여러분 뭐 사육감, 며느리감 후보로서 가시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의 경우는 우정본부 행정직의 후보자로서 면접을 보시는 거니 당연히 내 자랑할 거는 우정본부 행정직으로서의 나가 어떻게 좀 적절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중에 우정본부의 행정직으로서 이렇게 뭐 그렇게 개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것도 있겠고 우정에 특화된 것도 있겠고 그래서 핵심은 내 자랑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공직사랑 여러분 이제 공무원 일반도 있겠고요. 다음에 우정본부니까 우정본부 사랑이 되겠죠. 우본사랑 내 자랑 우본사랑 그럼 내 자랑은 우본에 맞는 게 뭘 자랑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말자르겠고요. 그 다음에 우본사랑은 그래서 우정본부에서는 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예금도 있고 뭐 요런 애로가 있고 또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아니겠어요? 근데 내 자랑과 우본사랑은 좀 물려있는 부분이 있죠. 뭐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뭘 자랑할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는 밥상론에서 예컨대 내 자랑은
메인 디쉬 같은 거예요. 예, 밥. 아, 근데 밥상 한 그릇을 차리면 뭐 김치찌개로 된장찌개를 찌르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 한우 뚝불이 있으면 한우 뚝불이 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뭐 없잖아요. 여러분이랑 나나 뭐 그렇다 치고 그럼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만 네, 멸치 김치찌개를 특별하게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보다 어머님이 항상 그 예전에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게 길이 들여져가지고 뭐 그거 이상의 저는 좋은 예, 밥상은 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김치찌개를 메인으로 써요. 내 얘기를. 그럼 내 얘기를 때 김치찌개 담으실 테고요. 그럼 이제 사이드 디쉬가 필요하겠죠. 그래도 저는 김치찌개 최고의 궁합, 예, 그건 그 계란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님이들 그렇게 주셔가지고 그런데요. 그 칼칼하고 매운맛과 그 부드럽고 그 궁합이 거의 저는 최고의 궁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식 중에 최고의 궁합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본 사랑이 계란말이 같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계란말이와 김치찌개가 어울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상보적인, 서로 시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타 등등 약간 나 5번에 뭐 예금이 어떻고 뭐 좀 외워야 되는 몇 가지 정보들 아까 아카이브 보셨잖아요. 그중에 좀 외워야 되는 것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죠? 단순 퀴즈형 질문들이 일부 있죠. 뭐 우정본부직은 뭐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서. 예, 근데 그런 류의 질문들은 밑반찬 같은 거예요. 그냥 깔아두는 예를 멸치볶음, 콩자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있으면 좀 뭔가 정성스러워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깔아놓으면. 하지만 뭐 젓가락이 한번 가거나 말거나 뭐 이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즉 메인 디시와 사이드 디시와 밑반찬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주셔야 될 거는 바로 예, 메인 디시입니다. 그 메인 디시와 어울리는 사이드 디시, 즉 내 경험 노력과 우본 사랑을 같이 좀 잘 이렇게 조화를 해서 이렇게 많이 화려하게 차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화려하게, 그죠? 오만 거를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대로는 적절하게 뽑으시고 잘 쓰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 경중을 좀 보시고 그래 내 얘기 그러면 내 얘기가 뭐 별로 없어요. 물론 내 얘기는 과거의 경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기간에 뭐 이것저것 해봤다는 거 역시도 여러분들의 예, 내 얘기입니다. 그거 역시도 김치찌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뭐 2장 말고 7장에서 드렸던 게 바로 그 사이드 디쉬에 해당되는 예, 계란말이에 해당되는 부분에 많은 재료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 중에서 조금 고르셔야겠죠. 고르셔서 잘 조합을 시켜 놓으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말재료 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개념을 딱 잡으시고요. 이런 개념을 잡으시고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후기는 2020년 거, 뭐 2017년도도 강의 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도에도 거의 똑같은 직무형 문제가 나온 바가 있으니 그것까지 포함돼서 한번 쭉 일단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경험 관심과 기간 체험인데 요 두 가지가 이제 김치찌개입니다. 된장찌개.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예, 기관에 대한 이해가 바로 사이드 디쉬와 밑반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좀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일단 경험 관심, 뭐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경험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요. 뭐 저 관련 경험, 뭐 본인이 뭐 옛날에 뭐 편지 좀 써봤다, 뭐 특히 이제 학교에서 우편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군대, 예, 뭐 요즘 군대도 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럴 때 좀 써봤다 이런 어떤 우편이 친숙함, 예, 뭐 나름대로 뭐 이런 것들도 좀 좋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도 좀 떠올려 보시고 또 주변에서 예, 가족들이 이제 이용을 좀 하시잖아요. 예, 예전에 뭐 이런 것들도 좀 평판. 예컨대 뭐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시골 뭐 예컨대 할머님 예를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시골에 뭐 할머님이 뭐 이렇게 읍단이나 면단위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거기 은행들이 없죠. 예, 되게 우체국 하나 있습니다. 읍내 되게 그런데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제 일반 은행은 이제 ATM기 정도만 있고요. 근데 어르신분들이 그거 잘 못 쓰시거나 안 쓰시거나 그러시잖아요. 꼭 그저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우체국 가가지고 예, 이러시는 것 그런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게 뒤에 보겠습니다만 우체국의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새말로 버텨주고 있어서 뭐 손님도 몇 분 안 계시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그거라도 만약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없었다고 그럼 많은 것들이
예, 시골 분들의 어떻게 어르신분들은 힘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송금의 문제나 우편의 문제나 뭐 택배의 문제나 뭐 기본적인 이런 통신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죠? 되게 잘 쓰시더라.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라 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돼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경험이 있으시면. 다음에 이제 뭐 일단은 관련된 또 본인이 이용해 보신 것들이 있죠. 뭐 택배, 아까 뭐 우체국 쇼핑, 뭐 택배는 요즘 많이 쓰시는데 우체국은 잘 안 쓰시죠. 좀 비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체국 택배가 되게 안정적이었었습니다. 안정적이어서 그리고 뭐 제주도 같은데 섬지역 보낼 때도 동일한 요금을 내고요. 민간 택배는 뭐 제주도 도서 지역은 뭐 플러스 별도 가격 책정해 갖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체국은 그렇지 않고요. 되게 신뢰감이 상당히 높죠. 뭐 여러 가지 카톡으로 미리 온다는 얘기도 들으시고 뭐 이게 알림 문자 같은 거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택배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안 해보셨으면요. 한번 보내보시고 어떤 식으로 연락이 오고 알림이 오고 또 거기 택배 배달부께서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도 좀 보시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 경력도 좋죠. 만약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분은 이제 우체국은 기본적으로 대민 서비스잖아요. 아주 밀착형 대민 서비스입니다. 뭐 우편 붙이러 오시는 분 택배, 다음에 뭐 배달도 마찬가지고요. 뭐 약간의 금융 관련된 기능, 보험 뭐 등등등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당연하게 대인 서비스. 본인이 뭐 알바를 했어요, 편의점을 했어요, 음식점을 했어요, 빵집에서 뭐 손님을 응대해봤어요, 뭐 이런 류의 경험과 플러스 가끔 이제 좀 거시기한 분들이 계시죠. 뭐 클레임을 거시거나 뭐 소위 이제 진상이라고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거 따지거나 요구하는 것들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처리했는지 요 경험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객 응대 경험이 있으시면 거기에서 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해봤는지 그리고 또 기간도 예를 들자면 뭐 한 달, 두 달은 조금 말하기 그런데 약간 근데 6개월 이상 한 곳에 했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를 뭐 좀 회사는 다르지만 편의점은 다르지만 뭐 편의점 여러 군데를 뭐 1년 이상 했다 이런 것도 되게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오래 했다 잠깐 했다는 거 말고 좀 기간이 되면 그것도 좀 기간도 좀 넣으시고 일부러라도 좀 얘기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CS를 들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유대 손님들 뭐 단골 이런 분들과 어떻게 잘 친밀함을 가지고 뭐 단골이라는 게 그렇잖아. 친밀해지면 또 계속 오시니까 단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단골들을 만나 뵀는지 등등등. 꼭 나쁜 진상만 아니라 좋은 단골까지 포함돼서 뭐 좀 떠올려 보시고 예시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대인 업무의 기본적은 뭐 물론 사람 상대하는 일이 다 스트레스죠.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본인이 뭐 진상을 부렸건 아니면 뭐 이런 등등등 관련돼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도 좀 당연히 좀 많이 합니다. 예, 이런 여러분 같은 좀 대민 관련된 그 직렬에 관련된 분들은 그 스트레스 지분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관련돼서 경험 사례 좀 떠올려 놓으시고요. 해소법. 근데 저 해소법 관련돼서는 되게 요즘 젊으신 분들은 뭐 음악을 들어요. 영화를 봐요. 뭐 혼자 운동을 해요. 요즘 이제 요가가 좀 많더라고요. 요가를 해요. 뭐 그런 거 좋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푸시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소통을 통해서 푸는 것. 뭐 예를 들자면 뭐 예전에 대학교 때 팀워크를 했는데 좀 서로 좀 의견이 안 맞아서 뭐가 진도가 안 나는데 야 우리 같이 나가서 그냥 뭐 밥 한 끼 먹자. 근데 치맥 한잔 하면서 서로 얘기해 가면서 선배 뒷담화 해 가면서 그래도 우리 잘해보자.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팀별로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거나 혹은 윗사람과의 상담이나 조언을 통해서 푸는 것. 예를 들면 뭐 힘드니까 뭐 애들도 좀 말 안 듣고 뭐 동아리다고 치면 말 안 듣고 그저 뭔가 안 따르고 이러면 뭐 전임 선배들 따라가서 우연히 봐서 뭐 편의점 앞에서 뭐 그냥 음료수 한 잔씩 놓고 뭐 이러저러 얘기하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럴 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업무적이나 아니면 어떤 조언을 통해서 해결하는 물론 이제 대부분 그런 자리에 가면 선배들이 되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죠. 라떼는 말이야. 아, 넌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 때는 더 죽을 뻔했어.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어떤 노하우를 들으면서 업무를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줄여나갔다. 이런 스토리라인도 혹시 있다면 뭐 소소한 거라도 그런 건 되게 좋아합니다. 스트레스 질문 부를 때 그 운동 이래버리면 할 말이 별로 없고요. 뭐 그런 얘기로 팀 지향성, 가치, 소통 이런 거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해소하고 업무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의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체력,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예전에 후기로 보시면 아주 옛날 겁니다만 뭐 쌀가마니도 들 수 있어요. 뭐 여자분들 택배 그거 무거운데 그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능으로 묻는 질문이긴 하고요. 또 물론 이제 간혹 지방에 이제 좀 아주 좀 먼 도서 지역이나 아니면 좀 아주 시골 가시면 인력이 없다 보니까 뭐 택배차 오면 같이 좀 들고 날라야죠. 뭐 꼭 행정직 그런 것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몇 명 없는데 급하면 같이 도와주고 뭐 그래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제가 뭐 이런 것들도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체력 얘기.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우체국에서는 뭐 우편과 택배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금융을 하죠. 보험이나 예금을. 물론 이제 금융 판매나 세일즈, 대면을 하려면 별도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시면 계리직이라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그쪽 금융 업무만 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금융창구에서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일부 또 뭐 교육을 받으셔서 일부 또 하시는 분들 일부 계십니다. 원하시면.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관련된 경제나 금융이나 뭐 관련된 자격증, 뭐 세무나 회계 쪽이나 뭐 이런 뭐 자격증까지는 없더라도 들으면 그것도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 이것들도 있으시면 꼭 좀 생각을 해보시라. 이 정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으시면 이제 이 정도만 정리해도 엔간한 거 할 거 다 있습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체험입니다. 일단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체국은 뭐 코로나도 상관없이 늘 상시적으로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우체국이 있죠. 관내국이라고 해서 좀 작은 우체국, 집중국이라서 큰 건물 한 5, 6층짜리 가시는 거는 뭐 거기도 물론 이제 1층에 안내 똑같이 있으니까 뭐 거기 가셔도 좋겠고요. 저는 엔간하면 좀 가까운 집 주변에 가까운 우체국을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별정국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그런 데는 뭐 그냥 조그마한 건물 9층에다가 이렇게 안내데스크만 있고 그냥 모아만 주는데 그런 데는 뭐 그렇고요. 우체국을 좀 가까운 데를 가셔서 꼭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면 뭐 공간도 보시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시고 창구 구분도 보시고요. 또 옆에 보면 브로셔들이 많습니다. 되게 제 예금이나 보험 상품 안내 같은 브로셔도 있고요. 뭐 바깥에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요. 아마 앞에 뭐 농수산물 해가지고 이제 뭐 어디 땡땡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농수 축산물 같은 것들을 앞에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파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시고요. 다음에 뭐 어떠한 것 비치가 되어져 있는지 되게 좀 잘 돼 있습니다. 저는 늘 우체국 갈 때마다 우체국이라는 게 뭐 세련된 공간은 전혀 아니죠. 약간 시골 옛날 빌도 좀 많이 나고요. 예. 제가 가는 뭐 저는 이제 강남 쪽이긴 합니다만 강남 쪽에도 제가 볼까 한 50년은 된 것 같아요. 건물 아주 작은 건물 그 노른자 땅에 2층짜리 진짜 옛날 건물 하나가 빌딩 사이에 딱 하나가 있어요. 뭐 작은 평수로 그래서 되게 인상적으로 해서 되게 그림도 예쁘고 그래가지고요. 물론 들어가면 되게 옛날 그 시골 느낌이 확 나는 강남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되게 좀 놀라웠었는데 오래전부터 이게 틀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운영하시는데 그것도 좀 보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통장 같은 거 뭐 보험은 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치고요. 아니면 어머님 끌고 가서요. 뭐 실손보험 하나 좀 들자고 뭐 월 한 뭐 2, 3만 원짜리 있죠. 뭐 간단하게 하는 거. 일반 뭐 S보험이나 이런 거보다는 뭐 이쪽 게 훨씬 더 저렴한 게 팩트입니다. 아주 많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많이 저렴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통장을 만들거나 뭐 카드를 만들거나 거기 뭐 현금 인출기 등등등 좀 자동화 기기도 좀 써 보시고 이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관내국과 또 아까 집중국이라 좀 큰 우체국이 있습니다. 구 같은 게 이제 구 단위로 하나씩 있는 것 예컨대 그런 데로 또 한번 가보세요. 또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거기 뭐 홍보 책자도 아마 있을 거고요. 사이즈가 뭐 크다, 동네 거보단 크다. 바깥에 보시는 건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뭐 트럭도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내리시고 있고 분류하고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오토바이 쫙 세워져 있고 막 출발하시고 뭐 등등등 이런 풍경들도 한번 쭉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가끔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알바를 모집을 합니다. 거기 분류하고 물건하고 상하차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뭐 그런 기간이 있으면 집중국 같은 데서 알바 모집하는 게 있으면 본인 손 들고 뭐 지원해서 들어가셔서요.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건 뭐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뭐 그런 모집을 하는 데가 있다면 홈페이지 보시면은 뭐 알바 모집 이런 게 올라와 있으면 한번 우체국 알바도 간혹 많이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노력과 성의의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용해 보셨던 것들도 당연하게 좀 중요한 내용이죠. 우편 택배 금융. 그래서 되게 우편은 이게 왜 필요하냐? 예, 우편 적자니까요. 우편 요즘 편지 쓰는 사람 없잖아요. 집에 어떤 우편물이 오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고지서 날라오는 것, 다음에 가끔 그죠? 예, 뭐 국회의원님들 뭐 의정보고서 날라오는 것, 또 뭐 본인이 뭐 책 같은 거나 잡지 같은 걸 구독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잡지 구독 아니라도 백화점 같은 데서 있죠. 뭐 고객들한테 이게 브로셔 이렇게 쭉 우편으로 날라오는 것, 뭐 그거면은 딱히 받아본 적이 없겠다. 뭐 고지서 날라오는 거 외에는 그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런 거 많이 모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택배. 택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우체국 택배는 잘 안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좀 비싸기도 하고 뭐 아주 멀리 보내거나 이럴 때는 좀 민간 택배보다는 좀 싼 느낌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번 우체국 택배는 되게 신뢰도가 정말 좋습니다. 신뢰도가, 배달의 신뢰도가. 물론 이제 민간 택배들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막 물량 어마어마하니까 막 밤 10시에도 막 배달 오시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우체국은 따박따박 요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예전에 보면 또 토요일 날도 뭐다 배달이 되고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약간 한 1, 20%뭐 작게는 한 1, 20%좀 비싸요. 비싸기는 하지만 예, 진짜 말 그대로 좀 확실하게 뭔가 보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저는 뭐 엔간하면 우체국 택배를 써왔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뭐 그러니까 참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 택배 물량으로 약간 좀 단가로 막 후려치기 이런 거는 당연히 없으니까 그런 신뢰도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하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좋더라. CJ 할 때는 뭐 그죠? 예, 뭐 요즘 다 문자도 알려주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 우체국은 그런 거 참 잘해요. 그리고 아무튼 가보시고요. 금융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 보고요. 예금이나 실손보험 등등등. 그다음에 뭐 농수산물 쇼핑이 있죠. 예, 농수산물 쇼핑 들어가시면 예, 이런 것도 보시고 일반 쇼핑이랑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뭐 여기 우체국 쇼핑은 뭐 일반 무슨 쿠팡이나 뭐 11번가나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농수축산물을 주로 팝니다. 뭐 김, 미역 주로 이제 비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일반 거기서도 다 팔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이 예 근데 똑같은 저기서 파는 김이 저기서도 파나? 이런 느낌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질적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엔간하시면 어머님 꼬셔가지고요. 김 하나 사자고 예 그래가지고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비교도 해보시는 겸 해가지고요. 뭐 그런 것들도 일종의 예, 이용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봤더니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아쉽더라, 이런 걸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건 또 좋더라. 이렇게 좀 말재료를 하시면 쓸 게 진짜 많아요. 예. 뭐 그래서 우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생활 밀착형이라 말할 거리가 없어서 못했다, 뭐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우정본부랑 이제 뭐 요 사이트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정본부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기타 등등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본부의 주요한 그 페이지 이따 잠깐 보겠습니다만 주요하게 뭐 이렇게 예금은 뭐 소개 글들이 있는데요. 그 주요한 거는 제가 다음 장에 교재에다가 긁어서 놨어요. 뭐 캡처하거나 프린트하기가 좀 용이치가 않아서 제가 늘 원자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긁어서 놨으니까 그냥 이건 한번 살펴보는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보금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용하실 때 만약에 이제 택배 같은 걸 보낸다 그러면 본인이 한번 여기다 해보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송정번호 조회해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절차가 되는구나라는 어떤 디테일들을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뭐 예보음이 있으면 뭐 인터넷 뱅킹이랑 똑같은 겁니다. 인터넷 뱅킹도 한번 가입하셔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른 은행을 쓰시잖아요. 다른 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연히 모바일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로 안 하시고 이제 모바일로 쓰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도 써보고 그 앱을 가지고 이제 일반 다른 금융사들과 한번 비교해 보셔서 좋은 점도 있겠고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 좀 사소하지만 뭐 요런 메뉴가 요런 게 좀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요거는 좀 좋더라든가 이렇게 좀 비교해서 쓰시면 뭐 여러분들의 개선 방안 이런 거 되게 많이 묻는데요. 너무 좀 정책적으로 큰 단위 이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죠? 제가 뭐 개선 방안 소소한 거지만 앱을 써봤더니 이 점은 진짜 좋더라. 하지만 이러다 보니 뭐 터치를 좀 두 번 해야 되는 거거나 메뉴 배열이 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되면 더 좋겠더라.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가 더
예, 현직들은 다 좋아라 하십니다. 아주 좋아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택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요즘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집중해서 한 번에 이렇게 넣어두면 알아서 가져가시는 게 있거든요. 올 때 기다리지 않고 뭐 그런 것들도 좀 이따가 혹시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보셔서 일선에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어떤 진정성 계란말이 예, 맛있는 계란말이를 맛있게 예, 만드시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가 있는데 이거는 뭐 상품 소개 이런 거니까 한번 이것도 나중에 북마크 해두셨다고 보거나 SNS 같은 거 하나 정도 보시는 건 뭐 새 소식을 안다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뭐 팔로우를 좀 뭐 인스타그램이 됐건 쓰시는 분들은 이제 팔로우를 하시고요. 뭐 같은 정보긴 한데 뭐 그런 거 안 쓰시면 블로그 하나 정도는 보면서 뭐 이렇게 알림들이 오니까요. 뭐 최근에 봤더니 이런 거 홍보하시더라. 뭐 요 정도의 소식과 관심들은 요거를 통해서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 보시면 우체국 사람들하고 사회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관 홍보지죠. 일종의 사회보라고 하는데 요거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들어가셔서 한번 여기 뭐 제가 주소도 적어 놨는데요. 요거 들어가셔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미담 들이 있습니다. 미담 에피소드들이 그 미담 뭐 우체국 덕분에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대외 활동하시는 거나 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에피소드를 뽑을 때 되게 좋아요. 그죠? 뭐 예컨대 그 어떤 공헌도 그러니까 의정본부라는 게 상업성만 수익성만 아니라 중요하게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영기업이잖아요. 일종의 뭐 정부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익적 활동들의 구체적인 미담 사례들을 여기서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두 개 정도 반드시 미담 사례는 하셔서 반드시 말제로 특히 이제 5분 발표할 때 뭐 공정성, 봉사정신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어떤 좋은 얘기를 할 때 예시로 예를 들어 우정본부에서는 최근에 이러이런 거에서 뭐 이렇게 도와드려서 이러이런 것들을 여기서 봤다. 약간 이런 식의 레퍼토리로 이어가지고 얘기하시면 되니까 이건 꼭 좀 최근호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쭉 보시면서 에피소드를 좀 골라놓자. 다음에 직원 미단집은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 이제 우정직분들일 거예요. 우정 노조 근데 배달원분들을 주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 아니기는 한데 뭐 굳이 나누자면 한번 이것도요. 뭐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구글 뉴스 검색 최근에 새 소식 같은 거 궁금하시면요. 뭐 상품 소개 이런 거 말고 본부 차원 새 소식이 궁금하시면 뭐 위에 보도 자료도 물론 여기 있긴 한데 아주 자잘한 거나 이런 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큰 것만 나오니까 뭐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냥 구글 뉴스 검색해서 우정사업본부 치시면 돼요. 그러면 쭉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중에서 최근 거 뭐 소식 혹시 좀 뭐 관심도를 보여주는 게 최근 뉴스를 계속 좀 팔로우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최근 뉴스지 않습니까? 따라서 좀 뭐 사건 사고들일 텐데 대개의 경우에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뉴스도 물론 있겠죠. 다소 또 뭐 예를 들자면 어디 뭐 폐국한다 그래서 그 역 주민들이 뭐 반대하더라 뭐 이런 기사까지 포함돼서 뭐 그런 건 보도자료에 안 나오고요. 이런 SNS도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구글 뉴스 검색을 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씩 우정사업본부라고 구글 뉴스 검색 그러니까 네이버를 하시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구글 뉴스 검색으로 가끔 확인하자. 다음 또 하나 이제 여기 채널이 우정사업본부 있다 잠깐 보겠습니다만 유튜브 채널이 있죠. 들어가셔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 미담 현장과 미담 약간 이런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개 정도는 말할 거리로 뭐 내용과 또 뭐 근데 뭐 인용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게 있으시면 뭐 그런 거 코테이션을 따가지고 특히 이제 5분 발표할 때 말재료로 되게 좋습니다. 미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상 버전 여기 우체국 사람들은 글 버전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도 한 두세 개 보시고요. 또 쭉 보시면서 이런 거 좋더라 그냥 말 한두 마디 정도 하실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 흘려버리면 뭐 그냥 말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좀 골라놓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KBS 9시 저녁 조합뉴스는 엔간하시면 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우정본부만 아니라 공무원 일반 뭐 여러 가지 세상 물정도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요. 엔간하시면 그냥 요거는 그냥 상시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본방사수 하실 거 전혀 없어요.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이게 다 올라오니까요. 그냥 그때그때 한번 쭉 풀 버전을 보셔서 그냥 공무원 일반 또 나랏일 자체에 관련된 얘기들 뭐 등등등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엔간하시면 보시고요. 그 외에 좀 짜잘하게 여러분의 말 재료가 될 만한 뉴스 같은 거는 제가 단톡방에 넣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제가 뭐 직렬별로 단톡방을 따로 만들긴 할 터인데요. 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좀 임박해서 그때 뭐 주요한 뉴스나 이런 것들도 뭐 따로 올려 드릴 겁니다. 따로 올려 드릴 거니까 그때 같이 좀 그것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요구하려고 가는 겁니다. 요구하려고 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너무 양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많은 걸 때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라도 알뜰하게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집에 있는 김치와 계란으로도 정말 훌륭한 밥상을 만들 수 있듯이 오만 거 그냥 뭐 이것저것 필요할 것 같아서 막 때려 넣고 사보면 결국은 이도저도 안 돼서 선택과 집중이 좀 안 되니까 적절하게 좀 말재료를 모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설명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카페에 가시면 등업을 하시게 되면 뭐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공통 자료는 게시판에 있는데 제가 직렬별 자료는 또 따로 합니다. 거기다 공통 자료 게시판에 다 넣으면 너무 직렬이 많고 양이 많아서 별도로 직렬별 수강 자료라는 게시판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직렬별로 뭐 우정직도 마찬가지, 우정 행정직도 마찬가지 사이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건데요. 등업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는 제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직렬별로 뭐 문제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지난해 선배들이랑 제가 모의 면접했던 것들이 있어요. 오디오로 이제 여기다 올려드릴 거예요. 링크를 오디오 링크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발표를 하거나 상황형 등등등 질의응답 저랑 했던 것 그리고 뭐 제 커멘트까지 포함되고 또 그분이 쓴 답지들 그래서 다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직렬별 자료는 요 게시판에 올라오니까 잊지 말고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교재 웹 버전으로 보실 수 있는 것만 올려놓고요. 그 전에 여기 우정 QA 케이스북이라고 올려가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제 요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후기들이 꽤 많아요. 우정직 분들 후기. 그래서 좀 양도 많고 그래서 주요 질문별로 해당되는 질의응답분들을 발췌를 해서 뽑아서 그 질문별로 재배열한 것입니다. 재배열한 것. 그래서 왜 예컨대 지원 동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지원 동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북막하시면 지원 동기에 관련돼서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준비하시는 좀 막막하다 이럴 때 물론 이제 후기에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모아서 비교해 놓고 보면 뭐 본인한테 좀 맞는 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나도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겠다 벤치마킹 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본인 준비하신 다음에 사후에 보시면서 좀 보완할 게 있는지 찾는 용도 뭐 그런 용도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편집본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편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뭐 과로사고 대책이 있냐 이런 거 질문들 과거에 쭉 있었거든요. 우정은 특별하게 뭐 새로운 질문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맨땅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한번 보시고 그래 요 정도인데 좀 최근 얘기들을 업데이트하자든가 아니면 요런 얘기인데 나는 요거보다는 좀 요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후기 풀 버전 보시는 것도 참 눈에 잘 안 들어온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따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밑자락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다만 이제 지난해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난해는 직무형이라고 이걸 몰려서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다 질문을 분해하는 게 도리어 좀 정신사납겠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지난해 거는 그냥 보시고요. 그 전에 뭐 후기들 뭐 다 보시는 게 양도 많고 그럴 때 요걸 위주로 약간 문제별로 질문별로 이렇게 좀 비교하시면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수강생분 중에 한 20% 가까이가 이 카페 후기 자료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세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뭐 여러분들이 기왕에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대놓고 좀 말씀을 안내를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공식적으로 같이 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입니다. 일단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좀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고요. 다음에 우정 뭐죠? 저기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아이고 어디 갔지?
한번 들어가시면 여기 메뉴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보시는데 내용이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주로 상품 소개, 우편 예금, 보험 이용 시간 이런 주요한 상품 소개는 제가 긁어서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거나 좀 기억하셔야 될 자료들은 뽑아가지고 다음 장에 다 긁어서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눈대중으로만 보시고요. 일단 어떤 게 있는지도 좀 보시고 여기 SNS 소식도 있고요. 뭐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 등등 잘 모아져 있으니까 한번 좀 이것저것 눌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거 보셔라 이렇게 얘기할 거는 별로 사실 없더라고요. 여기 보도자료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도자료도 있기는 한데 뭐 딱히 뭔가 있지는 않아요. 하여간 뭐 우표 발행 등등 소소한 것들이 이제 간혹 올라오니까 요 정도 좀 팔로우 하시는 거랑 보도자료 정도 보시는 거랑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디 있지? 우체국 사회 간행물 들어가시면 여기 간행물에 아까 보셨던 우체국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보 사보가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체국 직원 미담집 아까 말씀드렸던 게 따로 여기 올라와져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사회공헌 활동 해가지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와만 있고요. 다음에 여기 통계 연차 보고서라고 있는데 이것도 볼 내용은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 내용들의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일단 긁어놨으니까 그냥 뭐 있나 그냥 쭉 한번 둘러보자. 아까 보셨던 우체국과 사람들 정도 뭐 보시는 정도 외에는 딱히 여기서 보실 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배너 좀 돌아가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겠죠. 요거 어떤 것들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요거 보시면서 이런 거를 요즘 많이 미는구나. 모바일 간편 청구, 우체국 보험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요즘 계리직 분들, 여러분들 아까 금융 쪽 하시는 분들 뭐 공고문이 있네요. 다음에 뭐 상 받았다는 얘기. 우체국 택배 링크가 포함된 우체국 택배는 스미싱 그죠? 그다고 알려드리고 있고 우체국 사람들이 있고요. 보험 사기 신고 뭐 많네요. 여러 가지가. 그다음에 간편회의 송금 요즘도 이것도 서비스 많이들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우체국 체크카드 이것도 좀 안내해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즉 어떤 상품이 있는지 주요하게 홍보할 것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조금 더 이런 거 요즘 밀고 계시구나 이런 정도만 좀 확인하시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는 그냥 보십시오.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뭘 보셔라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상품 소개와 홍보 이쪽에 좀 더 많이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정 뉴스라고 해서 나름 뭐 이것저것 좀 있어요. 이런 거 열심히 한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나 업무 쪽이나 사업 쪽, 뭐 상품 쪽에 좀 있으면 쭉 골라서 한번 한 두어 세 개 정도 보시고 반드시 좀 말재료로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조달센터 이렇게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등등 현장을 알 수 있는 것 영상으로 글이 아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때 고래서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좀 보시면서 인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봤다 그러면 뭐 봤냐 뭐 어떤 내용이더냐 뭐가 좋더냐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꼬리 질문을 또 왕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좀 메모를 좀 꼭 해두시라라는 정도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보시면 구독자가 몇 명이냐? 왜 안 나오지? 구독자가 안 보이네. 구독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좋아요 구독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셔야지 뭐 누가 눌러주시겠습니까? 그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몇 개 좋아요도 누르시고 또 뭐 댓글들이 거의 없을 텐데 뭐 좋아요 이런 것도 열심히 눌러주셔서 뭐 예능이긴 합니다. 다큐는 아니고 예능 답변이긴 합니다만 제가 댓글을 한 100개쯤 달았습니다. 면접 때 하루에 댓글 5개씩 달기 면접 주간에 2달 동안 해서 하루에 5개씩 2달 동안 몇백 개를 열심히 달았습니다. 뭐 많이 퍼갔습니다. 뭐 등등등 알아서 좀 재미있게 관심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 설명이고요. 뭐 딱히 더 설명드릴 게 많지 않아서 우정은 뭐 이 정도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일단 이 정도 사이즈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런 거 보시고 가만히 보시고 후기 쭉 보시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슬슬 말재료 그래 찾아보자.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요 다음 타임에 아까 기출 아카이브에 주로 기출 질문들 약간 유형 분리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오분 발표
직무형, 상황형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 합격생들이 하셨던 후기들 중에 몇 개 골라서 그거 가지고 좀 약간 분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 그거까지 듣고 다시 후기를 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재료를 찾는데 조금 더 많이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부터 요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 몸풀기 직렬반들을 위해서 약간 오리엔테이션 시간 몸풀기였고요. 이제부터는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 중에서 뒤에 후기들 좀 뒤에 사례들 이번 요 6장에 있는 후기들 모아놓은 거 안 보셨으면 그 부분은 그냥 대충 빨리 훅 해가지고요. 훅 해가지고 대충 보시고 다음 강좌 이어서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뵐게요. 네, 10분 있다 시작하겠습니다.